자, 제 2강은 병리에 대한 이제 용어를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적어 놓으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정신과에서 처음 환자를 대면해서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그런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가 입원해도 이 양식에 맞춰서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맥락처럼 내담자를 만나던 어떤 누구를 돕던 간에 조금 기록을 해보고 비교해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병리 용어가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그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망상인데요. 망상은 잘못된 생각이죠. 영어로 false bel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usion이라는 망상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두 가지 단어로 false belief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기 때문에 망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딱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됐는지, false인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신념인지, belief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냐 아니냐, 잘못됐느냐 아니냐의 근거를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듣고 조금 의아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사실이 아니면 뭐가 근거입니까? 논리가 근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의처증이 있다. 부인이 바람 피웠다고 의심을 한다. 그러면은 부인이 바람을 피면은 의처증이 아닌가요? 의처증이에요. 부인이 바람을 핀다고 그래요. 근데 알아봤더니 부인이 바람을 폈네요. 그럼 의처증이 아니에요? 갑자기 좀 우리 부인이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의처증에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몇 시에 집에서 안 들어왔는데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 문자를 하게 보니까 어떤 새로운 남자에서 어떤 문자가 와 있다. 그래서 나는 부인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때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그게 바람 핀다 아니다는 몰라도 이 얘기 자체의 논리성에서는 큰 무리는 없죠. 네, 그럴 때는 딜루전 할 때 false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을 핀다.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합니까? 제가 전화를 하고 5분 후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전화를 그래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5분 후에 안 받았던 것은 바람 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상하다. 네, 그게 false예요. false. 네.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식사 후에 트름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바람이에요?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예. 이게 근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인 상식선에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안 피고의 사건과 상관없이 의처증, 의구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또 어떻게 그거를 또 생각하냐면은 조사해보세요. 진짜로 핀다니까요. 그러면 진짜로 필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피는 건 피는 거고요. 의심은 의심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힘들지. 바람을 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좀 어려워져요. 이 얘기는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의부증, 의처증의 이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실제가 대부분은 좀 있어요. 제일 많은 이 프로세스가 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펴요. 남자들은 바람을 잘 펴요. 그럼 부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해가지고 이제
무마가 좀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다음부터는 부인이 병자가 돼요. 그래서 의부증 환자가 됩니다. 근데 부인이 끝까지 안 놓는 한 가지는 진짜 폈다. 이거예요. 그 논리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의심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져요. 참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false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뒷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 북한군이 나를 24시간 주시하고 있다. 북한에다 연락해 볼 필요는 없어요. 상식적인 확인해서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 통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북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그때 북한 병사 하나가 날 째려봤습니다. 저는 저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면은 이상하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 사실성을 가지고 근거하기보다 논리성을 가지고 근거하는 겁니다. 신념인주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인 충분히 가능한 만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는데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당신도 한패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왔던 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랑 상당히 정분이 났대요. 자기 아들이랑. 듣기도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보니까 얘기해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약간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당신도 우리 부인한테 사주를 당한 거냐? 당신의 말투나 태도가 바뀌었다. 지난 시간에는 진지하게 듣는 듯 하더니 지금은 아니다. 언제 우리 부인을 만났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확진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인을 안 만났으니까. 근데 그럴 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반발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신념이구나. 그래서 false랑 belief랑 딱 합쳐지면 망상 됩니다. 첫 번째 망상이 됩니다. 환청은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 뭐 어디가 돌이 떨어졌는데 그걸 사람 소리로 이렇게 듣는 거는 착각입니다. 일단 들린 게 있었으니까 감각이 뭔가는 있었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건 착각인데 환각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들려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실제로 옆에 없는데도 얘기를 해서 계속 들리기 시작하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3개월만 하시면은 그 존재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그 은혜 받은 이후로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요. 그 주방에서 일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하고 그랬다. 한 달은 좋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또 목소리가 바뀌어요. 너 왜 그거 하고 있니? 딴 거 해라. 싫은데요. 어쭈?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욕도 하고. 그래서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가족들이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그런데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설령 욕을 하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느냐,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느냐, 나한테도 무언가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그거를 오히려 더 신뢰해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접근은 하나님 안 하시겠지에 근거하지 않고 목소리에 더 근거를 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그건 경험입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한 그 경험을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놓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조가 있으신 거지. 어떤 의미에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됐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성이 있어야죠. 현실성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정신분열병이나 이런 어떤 부분의 정신병리 현상들을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뭐 의처증, 의부증, 정신분열병 이럴 때 그 근거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근거가 상식선의 근거가 아니라 새로운 근거를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그 얘기들을 설득해봤자 흔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환청이 많이 지속되면은 환청으로 인한 망상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 존재도 들리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없는데 웬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대화를 심지어 나누게 되고. 요즘은 환청은 아닌데 환청 듣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깜짝 놀라는데 막 혼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다 이거 하나씩 껴가지고 요즘은 환청 듣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옛날에 그러고 다니면 저 사람 이상하다. 근데 요즘에는 심지어는 이제 환자여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환청이 들리면 대부분 두 가지 행동들을 흔히 보이는데 하나가 혼잣말, 셀프 토킹이라고 그러죠.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소리 들리는 거에서 반응하니까. 또 한 가지가 silly smile, 헛웃음이라고 하는데 실없는 웃음. 무슨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씩 웃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웃음이 있어서 왜 웃냐고 무슨 소리 들리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 안 해줘요. 몰라요. 안 들려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전지현이 자기랑 사귀자고 한대요. 방금은 이미연이 왔대. 뭐 얘기 들리면 이런 식으로 실리 스마일을 조금 이따가 화면에 나올 거예요. 제가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관계사고. 관계사고는 오감으로 접하는데 관련이 없는데 관련 짓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 뒤에서 누군가 두 사람이서 이렇게 서로 수톡 얘기하면서 히히 하고 웃었어요. 그러면 제가 정상 반응으로 하면은 무슨 얘기하나? 왜 웃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사고가 생기면 왜 내 얘기를 하지? 이렇게 들어요. 네.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쓱 가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 반응이 뭐죠? 뭐 묻었나? 내지는 왜 그러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안아봐. 안아봐까지는 조금 그렇고 더 심한 거는 내가 어제 한 걸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관계사고로 합니다. 관계사고는 오감으로 접해야 돼요. 뭐 미국이 나를 주시하고 미국이 나를 알고 있다, 뭐 부시가 나를 알고 있다 이런 건 너무 뭐 그냥 개념적인 표현이고요. 진정한 관계사고는 들리는 거, 본 거 이렇게 해서 접할 때 관련 지어야 돼요. 그래서 부시가 나를 알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관계사고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TV에서 부시 대통령 나왔는데 나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은 안 나왔지만은 내가 어제 한 그 행동 지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시각적으로 만난 것인데 무관한 것인데 관련을 짓는 거잖아요. TV 매체가 제일 심해요. 관계사고 걸리는데 지나다니는 사람 그리고 TV 매체 이게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내 얘기가 나온대요.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TV에서 앵커가 그러지 마시고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뜨끔하면서부터 저 매체가 드디어 나를 보기 시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인터넷에 봤더니 뭐 요즘 뭐 CCTV가 몰래 설치되어 있다는 등 뭐 여러 이상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진짜다 진짜 이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 정말 깨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신앙을 깨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게 신념이 되면요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강박사고랑 강박행동은 앞서 얘기한 환청, 관계사고 내지는 망상과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앞서 보인 세 가지 형태는 자기가 잘못된 거를 오히려 그쪽에 믿어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빠져나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는 참 특이한 게 자기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고 말도 안 된다고 본인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강박사고, 강박행동. 어떤 생각이 보통 머릿속에 단어나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적인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종교적인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게 떠오른다는 자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신앙생활을 충만히 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무아비타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무아비타불. 불교대학원에서 오신 분도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예화를 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 충만하고 있는데 나무아비타불이 들으니까 헌뜩 놀란 거죠. 그러다가 몇 번 계속 그러니까 이게 환청은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뭔 일입니까? 했더니 불교 귀신이시였구만. 저한테 나중에는 왔어요. 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강박사고가 있으시네요. 라고 얘기하죠. 강박증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무아비타불이 떠오르죠? 다른 것도 많은데. 강박증의 특성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일수록 떠오릅니다. 말도 안 된다,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떠오를 수 있는 주요 메뉴가 돼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막 성기가 떠오르고 이래요. 그러면 아주 끔찍하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이러면서 차라리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증상이 다른 걸로 떠오르죠. 자기가 끔찍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은 떠올라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에 충만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종교나 여타의 어떤 부분들을 지금 너무 배격한 나머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랑 비슷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18 뭐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충실히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에다가 예수님에다가 욕하니까 스스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거냐. 난 이런 생각 난 추호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 웬 거라냐. 근데 자꾸 떠올라요. 그런 게 이제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이나 환청이나 결국은 자기 목소리입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고요. 자기 목소리.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냐 아니면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냐 그 차이일 뿐이지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왜 오셨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파악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하기도 하지만 보면서도 어떤 몇 가지 현상들은 보면서도 알아맞혀야죠. 아, 저 사람 보니까 강박사고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더 질문할 수도 있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저 헛웃음 봐. 저 환청이 들릴 것 같아. 그러면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보면서 파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적는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32페이지랑 33페이지에서 이렇게 볼 때 사고 내용의 장애, 감정의 장애, 지각의 장애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묻잖아요. 이런 것들은 질문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죠? 그림처럼 혹시 어떤 망상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너무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담자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셨다가 뭐 피해 망상이다 그러면은 피해 망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드러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 망상 같으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누군가 당신을 모함하고 있거나 해치려고 곰곰이 일을 꾸미고 있다고 혹시 생각은 안 드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피해 망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지는 마시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33쪽에 있는 과대사고인데, 과대망상. 어떤 분이 저는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망상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과대망상이 아니라 망상이 과대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망상도 아니고. 근데 과대망상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자기가 아주 잘 나간다, 위대하다,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쓸 때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대망상을 저처럼 적나라하게 저는요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는 실은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과대망상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 있는 대로 혹시 주변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변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신비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하나요? 이렇게 묻는 게 훨씬 과대적인 사고, 그냥 생각이 심하면 과대 사고, 망상 수준이면 망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내가 딱 걸어가는데 신호등 탁탁 바뀌고 네? 쫙 앞길이 열려가는 네? 두세 가지만 이루어져도 야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분들 있죠. 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아 요즘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괴로워 죽겠네. 그런데 몇 가지 그런 어떤 징조가 있으면은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요, 그러한 그 착착 풀어가는 게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요, 정반대가 더 많습니다. 자기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막 들뜨면요, 환경이 촉촉촉촉 맞아 떨어져요. 기가 있나 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울적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러고 한 2, 3일만 살아보세요. 길이 열려요. 신호등이 바뀌어요. 거짓말인지 아세요?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네. 어떤 분이 그 정신과 제가 이제 한 3년차, 레지던트 3년차가 됐는데 그 지방대에 어떤 그 인턴 한 명이 정신과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지원한다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세브란스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자기 출신으로 거의 100% 다 뽑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지원한다는 게 아주 의아스럽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원을 했으니까 받고 이제 교수님이 면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지원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자기한테 그런 어떤 마음의 암시를 줬는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확신할 수 있었겠다고.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얘기니까 자기가 서울도 오랜만에 왔고 신촌 지하철 내에서도 아주 가물가물한데 할머니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 저쪽이라고 가르쳐줬대. 자기가 묻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정말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야 이건 뭔가 뜻이 있구나. 근데 교수님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의사가 될 사람인가 환자가 될 사람인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약간 또 이제 삼천포로 좀 따지는데 정신과 의사는 다 이상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이게 저기 그 본과 3학년 때 이제 보통 정신과 실습을 돌거든요. 근데 정신과 실습 돌 때 이제 한 팀에 한 10명 정도 되면은 정신과 하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면 5, 6명이 손들어요. 그만큼 정신과 하면은 이렇게 약간의 그 환상이 있어요. 정신을 다루는 상당히 그 고품격의 어떤 인간 심성을 다룬다. 근데 실습 돌면서 이제 정신병동에서 한 1, 2주 있으면은 그러면서 이제 현실감이 생깁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지. 정신과 안 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끝날 때쯤에 정신과 하고 싶은 사람 오는데 그 6명 중에 5명은 손을 내리고 유일하게 여전히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 반듯반듯하면서 이게 저 같은 사람이죠. 심지어는 야, 넌 참 정신과 하면 잘 딱이다 이렇게 이제 선배들이 얘기해줘요 저한테. 너 정신과 어울려. 무슨 뜻이죠? 너 이상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저는요 이 공부할 때
남이랑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강의할 때도요, 환자 비유를 안 들어요. 제 비유를 듣지. 저한테 딱 맞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경험에서 약간 좀 이렇게 정신 이상적인 현상이 있으면 내용 배울 때 아주 새록새록 잘 들려봅니다. 근데 정상적인 분들은 내용 이해하기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시고 그러다가 조금 정상화 되시면은 아주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샜나? 네, 과대사고. 네. 그 얘기가 샜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용어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원증이라고 그래요? 네. 우원증? 말 나오나? 아, 나오네. 43쪽에 보니까 43쪽에 보면 사고 과정의 특별한 병리 소견이라고 되어 있죠. 사고 과정이라는 말이랑 위에 있는 정신활동 흐름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흐름이나 과정이나 영어로는 프로세스예요. 진행하는 흐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망상 이런 거는 사고의 내용, 생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생각의 흐름에도 병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 중에 우원증 사고 이탈은 사실 정상인도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딴소리 하는 거. 계속 하다가 딴소리 하는 거. 근데 우원증은 다시 돌아오긴 돌아와요. 저도 그렇죠, 지금. 어쨌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원증이죠. 얘기 자꾸 샜다가. 왜 세죠? 세부적인 얘기하다가 딴 거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어제 저녁에 얘기하는데 그 중에 무슨 나무 얘기다가 나오니까 그런데 나무가 말이야 하면서 나무 얘기하다가 거기서 또 뭐 어디 뭐 평창 어디에 뭐 하면 또 평창 뭐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제 뭐 했어 해가지고 어제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대답하는데 5분이 걸려. 그런 거는 이제 우원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고 이탈은 계속 새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질문이 뭔지를 까먹죠. 심지어는 무슨 질문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조차도 까먹어요. 막 얘기가 새요. 그거는 사고 이탈이라고 해요. 예. 그 위에는 연상이완은 뭔지 아세요? 연상이완도 이 생각의 흐름이 겉으로 표현되는, 말로 표현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왜냐하면은 단어랑 단어 사이 내지는 문장과 문장 사이가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연상, 그 연결, 기승전결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완, 느슨해져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걸 연상이완이라고 해요. 자, 흉내 내볼까요? 어제 우리가 비를 맞았어요. 그렇죠? 노란색이잖아요. 보라색은 그게 꿈꾸듯이 사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로 진행이 되죠? 생각의 흐름에 이 기찻길이 이게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게 탈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 이탈은 큼지막한 틀은 유지가 되면서 탈선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생각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다 까먹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데 밑에 있는 사고 비약은 같이 못 알아들으면서 조금 방식이 달라요. 말이 빨라요. 사고의 비약, 생각이 날아간다 이런 뜻인데 내가 지금 말을 서울 수준의 그 위치에 말을 하고 있는데 수원도 가기 전에 생각은 벌써 대전에 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 거 건너뛰고 대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또 이미 저기 대구 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은 자꾸 빨리 가고 그러니까 표현되는 말만 종합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논리가 흘러가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참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를 어떻게 배치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150석 자리가 있는데 근데 그 달력이 움직이다가 언제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하다가 결국은 보조 의자를 놓자. 그러다가 이렇게
알아들으셨어요? 정말요? 연상의 이완보다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너뛰는 게 많다 보니까 도대체 그 얘기가 본질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연상의 이완이나 이 사고 비약이나 자세히 오래 들으면은 무슨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렇겠죠. 의미가 있으니까. 헛한 소리만 아니라면 의미는 있겠죠. 근데 이해를 한다는 거랑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내내 들으면 연상이완자의 얘기도 논리가 생겨요. 내가 새겨서 듣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도 아 하고 들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무슨 얘기인지 왜 못 알아들어? 난 다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문제예요. 병리적인 입장에서는 외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 사람 내면에 어떤 고통이 있구나를 기술하기 앞서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사람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먼저입니다. 순서상으로는. 근데 왜 이해를 안 해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 못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외형적인 거. 일단 못 알아듣는다는 못 알아듣는다는 것으로 먼저 규정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환자로, 우리의 내담자로, 우리의 형제, 자매로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는 깊이 들어야죠. 그래서 아,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완전히 해체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는 게 좋죠. 네. 그렇게 따라가면서 내담자의 내용을 이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 먼저 정보를 들으면서 알겠지만 간단히 시간 짧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29세, 직업은 없고, 엄마 날 죽이려고 했다. 사명과 대면전 하지 않는다. 그게 3개월 정도 됐는데, 과정을 보니까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군대에 갔고, 재작년에 제대했는데, 입사원서 여러 군데 해도 실패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별볼 없이 지내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참고로 조경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분당 차병원에 있는 교수님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지금 연수를 가셨고. 요거는 제가 극본, 연출 최의연이에요. 레전드 때 제가 찍은 거.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신과 의사 김명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머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조용순 씨한테 좀 몇 가지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 먼저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되셨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뭐 생활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면담자는 환자의 전반적인 외향을 관찰합니다. 특징적인 외형이나 표정 및 태도, 상처, 옷 매무새, 위생 상태 등을 훑어봅니다. 행동 양상도 함께 관찰하여 행동의 증가 혹은 감소, 특이한 운동 이상을 봅니다. 이와 같은 관찰은 면담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 표정은 거의 없군요. 면담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군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시키긴 했지만은 밑에 있는 대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대본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고개를 숙여도 되는 연기였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입맛을 다시는 듯한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하긴 해요. 이 사람은 뭐 치료받았던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예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위생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요. 어깨는 처져 있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는데 약간은 불안해 보입니다. 네, 이 나레이션도 마음과 마음이라는 식이장애 대표적으로 잘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이정현 원장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서 물어보고 이제 적는 거죠. 예, 자, 괜찮습니다. 마음을 놓으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요즘 병원에 오실 만한 어떤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으셨어요? 그래, 말씀해 보세요. 생활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냥 갑갑하고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취직도 잘 안 되고 친구들도 집에 있고 바쁘고 다 그래서 그냥 할 만한 것도 없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전보다 좀 불편한 게 늘어나신 건가요?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고 뭐 최근 들어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그러시는 게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가정생활은 좀 어떠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콘크리트 앤서 너무 고지식한다. 가정생활은 어떠시죠? 그러니까 부모님 같이 사는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버스 타고 왔는데요. 지금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해가지고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자발성을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해진 질문들을 우리가 배운 대로 조금 더 들어보죠. 집안에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별로요. 처음 면담자는 환자의 자발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고 몇 가지 보조적인 질문만 던졌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회피적이라 환자의 생각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군요. 이렇게 환자의 자발적인 태도가 부족할 때에는 면담자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하나씩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딴 데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한 가지 생각에 푹 빠져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부모님이 절 미워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게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본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취직하려고 하는 걸 일부러 이렇게 막 방해를 놓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데려온 것도 절 정신병자로 몰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얘기하면 빈데. 괜찮습니다.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세 군데에다가 취직 원서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 그리고 뭔가 어머니가 아니 아버지가 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몸무게가 3kg나 빠졌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파악하는 게 이제 기록을 여러분들이 그런 양식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몇 가지 그 현상을 확인할 만한 다른 거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끝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병리가 나왔는지를 용어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 그럼 시작하시죠. 자, 아파트 문을 나서는데 수희 아저씨가 자꾸 쳐다보잖아요. 길 가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하고 빵 거리더라고요. 저 보고 죽으라는 거잖아, 죽으라는 거. 이 사람이 살아서 죽어서 개구리가 아버지가 사람을 이렇게 울겨가지고 내일이 오면은 친구가 이렇게 죽잖아요. 됐어요. 뭐 하십니까? 내가 아진왕자야. 내가 아진왕자. 내 생각이 세상에 이렇게 전파를 타고 쭉쭉쭉쭉 퍼져나간다고요. 선생님 아셔야 돼요. 개구리가 죽으면은 다 이렇게 송장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은 바보같이 생각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다 기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네, 재밌어요? 이랬던 그가 지금은 강의도 하고. 사실 이건 제 후배한테 제가 이게 3년차 때인가 아마 그 진단학이라는 과목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대본 써가지고 연출하고 찍었는데 제가 이걸 후배한테 맡겼거든요.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찍다가 안 되겠다, 내가 찍을게. 그리고 한 방에 찍었습니다. NG 없이. 이분은 여기 있는 밝은마음 소아정신과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날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노래 굉장히 잘했거든요. 랄랄라. 근데 제 짝이 맞아. 그렇게 노래를 못했어요. 그러니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진짜 걔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정말. 맞다, 걔네 언니가 되게 이뻤거든요. 걔네 언니가 되게 이뻤는데 또 우리 언니는 그렇게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그 못생긴 게 항상 컴플렉스여가지고 저한테 맨날 부럽다, 네가 싫다, 네가 밉다, 저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정말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그냥 줄줄줄줄줄 쫓아다니고요. 우리 언니 남자친구도 저 좋아했잖아요.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언니가 또 저 얼마나 미워했다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영화 감독들이 영화 찍자고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거 미스 코리아 슈퍼모델 다녀와봐. 제가 그런 걸 왜 다 안 한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불쌍한 어머니 내가 안 보시면 내가 안 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하고 안 했는지 아세요? 내가 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불쌍한 어머니 누가 모시고 살아요? 우리 언니, 우리 오빠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내가 영화 배우하고 유명해지면 우리 어머니 누가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 중이라고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엄마를 모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미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원하는 것 같다니까요. 선생님 눈썹에 지금 뭐 묻었죠? 아우, 선생님 있잖아요. 내가 그 아저씨랑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아저씨가 무지하게 웃기거든요. 아그 좀 뛰세요. 말을 참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떠오르고 할 일들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수십 개 수만 개씩 막 쏟아 나오고 있는데 내가 뭘부터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달력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고요. 그걸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예요. 이제 뒤에서 자막이 조금 안 보이신다고 했는데 대개 이제 앞에서 보였던 사례는 정신분열병에서 흔히 보이는 병리들을 예를 들어서 연상이 이완이 된다든지 괴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헛웃음을 짓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이런 예들을 보여주고, 두 번째 사례는 조증 상태, 조울증에서 이제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말이 빠르는 그런 상태나 산만하거나 또 과대사고 또 우리 방금 얘기했던 플라이드 오브 아이디어, 사고의 뭐라고 그랬죠? 비약,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예들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술하는 거.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있다. 외형적으로 어떻고, 또 근데 이제 정보를 얻으면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시간별로 또 상황도 적고 이런 기록들을 하는 게 요 2강의 제일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들은 나중에 또 기회 되는 대로 내용들을 충분히 보시면서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